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은 황제 3대 명약 중 하나로 알려진 우황청심원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제 3대 명약이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황청심원은 응급의약품으로 상비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수능이나 중요한 면접 때 진정시키는 걸 기대하면서 많이 복용을 하시죠. 수능이 한 35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용하실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복용해야 할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황청심원은 여러 의서에 기록이 되다가 허준 선생님에 의해서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된 처방 중에 하나인데요. 공통적인 효능은 청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열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처방으로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질환, 중풍성 질환, 심장질환, 신경성 질환 같은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동의보감에 쓰여진 대로 읽어보자면 갑자기 풍을 맞아서 정신을 잃고 넘어진 데 사용하는 처방이다. 심기가 부족하고 정신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병에 두루 쓰이는 처방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황청심환이라는 처방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황청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처방명이 다르긴 하는데요. 일반 분들은 중국 거나 우리나라 거나 비슷하지 않겠냐, 혹은 중국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의학의 우황청심원에는 약재가 30가지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국의 우황청심환에는 5가지나 10가지 정도의 약재가 들어갑니다. 약재 구성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효능도 당연히 한의학의 우황청심원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약국에서 보실 수 있는 우황청심원의 종류가 약재가 30가지는 안 들어가고 한 25가지 정도 들어가는데요. 주사나 석웅황 같은 독성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약재가 빠지고, 또 서각 같은 그 사이티스 허가를 받는 약재들이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한 2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우황청심원을 만드는 한방제약회사, 광동이나 다른 제약회사들, 저는 지금 익수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액상이나 환제 형태로 만들고 있고, 또 25가지 천연 사양을 포함해서 25가지가 모두 들어간 우황청심원은 한 병이나 환 하나가 한 3만 원 정도 가격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시면 한 3,000원 하는 우황청심원도 있고, 우황청심원 종류도 10가지가 넘고, 안에 들어가는 약재가 다 들어갔느냐, 조금만 들어갔느냐, 천연사양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다 보니까 가격대는 한 3,000원에서 3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필요하신 제품을 고르기가 좀 수월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의학의 우황청심원 약재가 한 25가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밑에 이제 글은 써두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기운을 보충하는 보기약이 들어가고요. 또 혈이 부족할 때 혈을 채워주는 보혈약도 들어가고요. 열을 끄는 청열약이 들어갑니다. 청심이라고 했잖아요. 심장을 시원하게 하는 거. 이때 얘기하는 심장의 화라는 건 주로 스트레스, 우리가 얘기하는 화병, 그거를 심장의 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또 불안을 진정시키는 안신약, 정신이 혼미할 때 각성시키는 개교약 등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우황청심원은 응급의약품 개념보다는 기력을 보충하고 안정시키는 약재 비중을 조금 더 키워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황청심원은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이용이 됐는데, 25가지에서 30가지 정도 약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약재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고요. 주로 궁궐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신들에게 한국의 조선의 우황청심원이 아주 귀한 명방으로 여겨져서, 외교적으로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신에게 선물로 우황청심원을 주는 것만으로도 일이 잘 풀렸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귀한 약재로 대접을 받았었고요. 또 조선 왕실에서 이 우황청심원을 환으로 제작
가는 날을 따로 정해 놓을 만큼 굉장히 귀한 귀한 대접을 받던 그런 약이었습니다. 주 약재가 우황입니다. 그래서 우황이 맨 앞에 들어가는데, 우황이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소쓸개즙이 농축된 겁니다. 이게 소의 담낭이나 담관에 염증으로 생긴 결석을 모아갖고 그거를 굳힌 건데요. 건조한 건데, 맛이 쓰고 성질이 차가워서 심장과 간에 화기를 내리고 해독하는 약성이 있어 열성 질환을 사용되는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심장의 화는 주로 스트레스, 화병의 원인이 되는 그 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황에는 성분으로 보면 콜릭산과 에르고스테롤, 빌리루빈, 비타민 D 등이 주요 성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담즙에서 나오는 빌리루빈 성분을 좀 보면 이게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있으신 분들이 우황청심원을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시죠. 우황이나 웅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의 쓸개도 귀하지만 곰의 쓸개, 웅담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구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은 웅담을 구할 수도 없고 아마 그 사이티스에 들어가 있을 거고, 고가이다 보니까 몸에 좋다고, 특히 간에 좋다고 쓸개를 드시는, 동물들의 쓸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잉어나 붕어 같은 그 물고기 쓸개를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근데 그런 쓸개들이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한 독성 사례가 많이 기록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쓸개를 일부러 찾아 드시는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황청심원의 효능은 일반적으로는 중풍성 질환, 뇌졸중, 후유증, 고혈압, 신경불안증, 정신불안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개규하는 약보다는 응급의약품보다는 좀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면접 전에 긴장이나 혹은 시험 전에 스트레스를 좀 낮추기 위해서 상비약으로 많이 복용을 하시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황청심원에 들어가는 여러 성분들이 급체를 했을 때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급체를 하시면 온몸이 몸살이 걸린 것처럼 아프시고 심한 두통이 생기고 그런 증상이 올 때가 있거든요. 급체를 해서 차라리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 잘 풀리는데,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게 꽉 막혀 있으면 급체를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을 놓을 만큼 급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황청심원을 드시는 게 상비약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우황청심원을 요즘에 제일 많이 응용하는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면접이나 중요한 시험 보기 전에 이걸 찾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걸 먹으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또 못 보거나 면접해야 되는데 뭐 잠이 온다거나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황청심원이 어떤 수면을 유도하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 그랬다면 불면증 약으로도 사용이 됐겠죠. 그 불면에 도움이 되진 않고, 대신에 이게 진정작용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 이걸 드실 때 좀 진정작용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걸 먹으니까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혈압이 낮으시거나 좀 기운이 별로 없으신 편이거나 소화기가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이 당장 수능인데 내일 아침에 드시지 마시고 며칠 전부터 복용을 해보고, 설사나 기운 떨어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복용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또 이게 한번 마시면 1시간이나 4시간쯤 지나야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면접 직전에 먹으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드시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황청심원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평소 혈압이 낮거나 기운이 떨어지거나 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미리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예전처럼 응급의약품의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기 때문에 중풍이 왔거나 이렇게 실신한 상태에서 손발 차고 맥박 떨어지고 했을 때는 얘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바로 119로 가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또 극도로 흥분한 상태, 우리 드라마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 당긴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청심원 복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도 별로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우황청심원을 복용하는 어떤 뭐 장면이 나와가지고 베트남에서 우황청심원이 작년부터 엄청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신 분들이 선물 주신다고 많이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도 우황청심원은 뭐 조선시대에도 귀한 약이었지만 지금도 급체나 우리 뭐 긴장을 떨어뜨리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좀 충격을 받아서 그걸 좀 완화시켜야 할 때,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때 상비약으로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귀한 약이기 때문에 어떤 약인지 잘 알고 드신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 드셔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